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저희 브레이크아웃 세션인데 세션이 한 4가지 정도나 준비되어 있는데 또 저희 세션을 들어와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션을 준비를 하면 전 뭐 여기저기 발표를 많이 하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더 덜 떨리고 더 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은 작년 방금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AWS 리인벤트 작년에 발표를 한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뭐 대화형 인터페이스,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흔히 그냥 챗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존 렉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고 이걸 사용해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뭐 음성이나 텍스트 기반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용우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서비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약간 좀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대화형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정말 뭔가 나와 어떤 봇이 대화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아마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바로 지금 이름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재밌네. 그래서 약간 시간 때우는 용도 혹은 뭐 흥미, 그리고 막 괜히 뭐 자기소개 서로 해보고 뭐 사랑해, 좋아해, 뭐 막 이런 욕도 한번 해보고 막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직도 이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서 캡처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보면 뭔가 조금 정형화되어 있죠. 미리 딱 저장이 되어 있던 거에 의해서 특정 이런 질문이 오면 이런 타입의 메시지를 나야겠다. 뭐 약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말 그대로 심심풀이 재미삼아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리려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What kind of shoes? Casual. Just casual. Here are some casual shoes. But apps that can listen and respond are even better. Amazon Lex from AWS makes it quick and easy to build applications that listen and respond using both voice and text. With Amazon Lex, the same deep learning technologies that power Amazon Alexa are now available to any developer. With Amazon Lex, you can build conversational interfaces, often called chatbots, into any application, cost-effectively and at scale. 네, 지금 원래 조금 더 긴 건데 제가 짧게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렉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짧게 보여드렸는데 방금 보신 거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음성이나 아니면 이런 타이핑, 챗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요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처리를 해서 실제 의미 있는 결과값으로 저한테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자, 왜 나왔나라는 관점에서 왜야 나왔나? 네, 이런 서비스들이 최근에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약간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딥러닝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컴퓨팅들이 발달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파생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처리 프로세스가 차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같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보안은 어떻게 하며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 인증, 뭐 메시징은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사실 뭐 개발 자체에 대한 공수 말고 우리 비즈니스 로직을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해서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하죠.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비용 관점에서 이게 온디맨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만 어떤 비용이 부과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접근성의 관점에서, 접근성은 다른 말로는 약간 이식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혹은 어떤 그 밖에 다양한
웹페이지 아니면 그 밖에 뭐 다양한 그런 채팅 서비스에 쉽게 포팅이 가능한가,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약간 그런 부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로 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음성과 텍스트 이용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구축 서비스, 이런 게 되고요.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아마 뭐 여기 자리에 있으신 분이면 관심 있게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대화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성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확장성 있게 확장을 하는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실제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연어 처리, 그리고 자연어를 받아들여서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컨텍스트에 맞게끔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엔드투엔드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특징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한 번의 빌드를 한 번 하시면 이것을 여러 번 혹은 여러 플랫폼에 걸쳐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챗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표준화된 그리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따가 뭐 콘솔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창 하나에서 일반적인 그 프론트엔드 단에 직접 그 고객 인터페이싱을 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적인 비즈니스 로직 자체는 백엔드에서 처리가 되는 별도의 또 백엔드의 그게 필요하긴 한데, 저희는 또 람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이,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SaaS 커넥터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SaaS형 서비스,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을 SaaS형, 구축형 말고 이제 SaaS형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뭐 세일즈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챗봇을 통해서 다니면서 그냥 음성으로 어제 판매량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걔가 이 커넥터를 통해서 땡겨와서 이거를 음성으로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 현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얘도 기반에는 그 AI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의된 똑같은 음성 그리고 똑같은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와야지만 이게 올바른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결과값을 리턴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지금에 나와 있는 지금의 어떤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조금 틀려도, 음성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이걸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 이 자연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인지해서 그에 맞는 어떤 그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에코죠. 에코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에코도 음성 인식 그리고 자연어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렉스도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알렉사에서 A하고 몇 가지 단어가 빠지고 나서 그냥 렉스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멀티 플랫폼, 제가 한 번의 빌드로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드, 저희가 화면 창에서 UI를 구성하고 백엔드 로직, 뭐 람다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구성을 하고 나서 빌드를 한번 하면 이거 자체를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현재 지원되는 것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윌리오라든지 아니면 슬랙 같은 곳에 바로 적용을 해서 챗봇을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엔드는 그대로 AWS 돌아가는 거고, 그 인터페이스 자체, 프론트엔드 자체는 그런 채팅 서비스로 바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이라든지 아니면 IoT 서비스와 연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뭐 알렉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을 사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 중에서 이제 오른쪽이 개발자가 만든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는 콘솔과 API를 통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입력을 하겠죠. 음성이 됐든 아니면 텍스트를 통해서 렉스로 뭔가를 보내는데, 일단 보내기 전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윗단에 있는 코그니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을 거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이제 개발자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연동을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백엔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 실제 음성이든 텍스트든 명령을 주게 되면 렉스가 그걸 받아서 밑으로 던집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라고 해서 뭐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자연어를 처리하는 그런 로직이 이미 AWS상에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성을 받아서 이걸 쪼갠 다음에 이걸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얘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다음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단이 돼서 우리가 만든 챗봇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희는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같은 함수를 트리거를 해서 원하는 동작을 실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지금 음성이나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음성은 대체 어떻게 될까의 부분에서 저희가 렉스를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한 게 또 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폴리는 뭐 아까 그 챗봇 심심이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TTS,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한 십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좀 나왔어요. 그죠?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왔었고, 그 텍스트로 치면 그걸 이제 읽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얘도 딱 TT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조금 더 텍스트를 실제 같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SSML이라고 하는데 스피치 신디시스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W3C에서 표준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음성 처리를 위한 그런 또 태깅들이 있습니다. 마치 HTML의 그 마크업 랭귀지를 쓰듯이 음성, 그 텍스트 자체를 얘를 굴곡을 어떻게 주고 강조를 하고 잠깐 천천히 읽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태깅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실제 텍스트가 되어진 걸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24개의 언어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47가지의 음색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아직은 한글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또 그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본사 쪽으로 잘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나 가까운가 품질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Today in Las Vegas, Nevada, it's 54 degrees Fahrenheit. 네. 이제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은 음색이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건데요. 특히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은 뭐 네바다 이런 거 약간 축약된 그 표현이죠. 그리고 뭐 54도 화씨 54도 약간 이런 부분도 실제 기존의 간단한 TTS에서는 굉장히 표현이 힘든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죠. We live for the music, live from the Madison Square Garden.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 성우가 읽는 것과 이런 폴리를 통해서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네, 이거는 저희 잘 아시죠? 간장 공장장은 뭐 약간 그런 표현이죠. 예, 그런 표현조차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폴리 세션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뭐 미국 쪽이나 저희 레퍼런스로 있는 데 중에서 UI용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어 컨텐츠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기존에는 성우가 이거를 직접 컨텐츠를 읽은 다음에 그거를 녹음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폴리와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블라인드 테스트, 엔드 유저를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해본 결과 오히려 폴리가 더 효율적이고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어도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컨텐츠, 아직 한글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렉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렉스 콘솔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냥 딸랑 이게 뜹니다. 그리고 이게 답니다. 네.
여기 한 화면에서 원하시는 탭이 있으니까 한 화면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이 한 화면에서 그 렉스 자체의 챗봇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성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컴포넌트가 어떤 건지는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버전 관리라든지 별칭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챗봇 하나 딱 만들었으면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렇듯 이거 좋긴 한데 다음 버전에서는 이것도 넣어줘, 이것도 넣어줘, 이것도 넣어줘, 이런 요구사항은 계속 날라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완전히 새로운 걸 다시 갖다가 별도의 버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둔 것 중에서 이제 버저닝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건 버전 2, 이거는 이 기능이 들어간 버전 3, 그리고 빌드를 할 때마다 해당 버전을 원하시는 걸 골라서 그걸 빌드를 해주시면 해당 버전 혹은 변경 사항만 적용해서 새롭게 빌드된 걸로 사용을 혹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칭을 통해서 이거는 아직은 그냥 디벨롭먼트 단계야, 이거는 그냥 스테이징용이야, 이거는 프로덕션용이야, 이렇게 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별도의 툴이나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렉스 콘솔 자체에서 쉽게 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봇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막 다운로드하고 좋다가 갑자기 막 피드백이 안 좋아요. 말도 못 알아듣고 이거를 어디다 쓰냐 막 이런 피드백이 막 들어와요. 그럼 어떡하지?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가 다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들어가 보시면 Missed Utteran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막 뭐 요청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몇 번 못 알아듣고 나면 에이씨 못 써, 그리고 그냥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얘가 계속 말을 미스를 했나,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 챗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내가 사용자가 되어서 그 엔드 유저인 것처럼 내가 어떤 원하는 서비스를 한번 플로우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마치 내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처럼.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문을 생각지도 않았던 게 들어오면 얘가 미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다시 또 개선을 해서 다음 버전의 챗봇으로 그걸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저희 그 고객분들을 많이 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속적인 학습 및 개선의 그런 기능들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굉장히 편하게 이런 어플리케이션,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하실 때 요 챗봇, 요 렉스 서비스가 저희 모바일 허브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허브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그 AWS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중에 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실 때 사용하실 만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뷰로 모아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G사의 그런 F로 시작하는 그런 서비스와 비슷한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백엔드는 이제 AWS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AWS의 서비스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대화형 봇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만든 챗봇이 실제 돌아가는지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 APK로 변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쉽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허브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커넥터라고 하는 걸 지원을 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채팅이나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세일즈포스라든지 아니면 젠데스크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 를 땡겨와서 폴리가 그 정보를 읽어서 사용자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구성만 잘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귀찮고 보고서 읽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그래서 어제 몇 개 얼마 팔렸어,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챗봇으로 그거 딱 물어보면 대답을 딱 해줘요. 이런 신세계가 있나, 잘했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아니고서라도 사실은 그 람다와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리미스에 가지고 있는 특정 그냥 커스텀 어플리케이션들도 역시 데이터만 가져오실 수 있으면 똑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동작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 예시는 이렇죠. 사용 예시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정보 봇,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봇, 뭐 생산성 봇, IoT 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다양한 포탈들에도 이런 그 챗봇 서비스들이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치킨 시킬 때도 그 챗봇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뭐죠? 그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보너스 포인트를.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AWS의 요 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은 영어긴 하지만 음성 그리고 채팅 그리고 이런 백엔드 관리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드렸던 말씀이고요. 도입이나 구성이 굉장히 쉽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텍스트와 음성 인식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배포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컴포넌트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요건 이제 그 알렉사 스킬킷을 혹시나 개발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그것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인텐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텐트는 이제 영어 단어로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다. 인텐트를 보면은 이거는 그걸 하는 용도구나. 이 챗봇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사용자가 가진 특정 의도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텐트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된 정보들을 게더링하는 방식이 또 그 정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거긴 한데 여기에 지금 북 호텔이라고 하는 인텐트가 있어요. 이건 딱 봐도 이거 호텔 부킹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챗봇이구나.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터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인텐트를 동작시키는 문장이에요. 호텔을 부킹할 때 보통 호텔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텔 방 예약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걸 이제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저 호텔 예약하려고요. 저 방 좀 예약하려고요.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 가려고요. 등등. 결국 의도는, 이 사용자의 의도는 인텐트, 호텔을 부킹하는 거지만 그 호텔을 부킹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별로. 그죠?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디럭스 룸에 2명이 갈 거고, 이걸 한마디에 다 끝내실 수도 있는데 대개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냥 호텔 예약하려고요 라고 해요. 근데 그 호텔 예약하려고요. 네,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텔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되물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호텔 예약하려고요. 네, 예약됐습니다. 끝. 예약 안 됐죠. 언제부터 언제인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결제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 예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사용자의 정보들을 게더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슬롯이라고 합니다. 뭐 굳이 그 개발 쪽에서 보면 파라미터 값들, 어떤 펑션을 수행하기 위한 파라미터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슬롯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슬롯들도 챗봇에서 계속 돌면서 듣고 있다가 이 슬롯이 다 충족이 돼야 이제 뒷단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대로 실행해. 근데 아직 정보가 충분치 않을 때는 당연히 슬롯을 먼저 들어야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A, B, B에서 계속 C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언제 간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슬롯이 딱 충족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딱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롯이 다 차게 되면 그거를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백엔드로 이제 명령을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은 몇 월 며칠부터 무슨 디럭스룸에 몇 명이 올 거고 뭐뭐 할 거다. 이거에 대한 사항을 예약을 해라 라고 얘가 딱 풀필먼트 실행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커 호텔 인 NYC라고 음성으로 했어요. 음성으로 하니까 얘가 그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A 호텔 인 NYC 이렇게 어떤 그 단어의 의미별로 다 쪼갭니다. 쪼개서 텍스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조합을 해서 이거는 이걸 원하는 거구나, 이걸 원하는 거 얘가 파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얻은 정보는 지금 호텔 부킹 네모칸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뉴욕으로 여행을 간다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부킹 해도 될까요? 아직 안 되죠. 체크인이 언제고 체크아웃이 언제고 이 정보를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하시나요? 약간 이런 문장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부킹해도 되나요? 네, 필수 항목들, 그건 여러분이 이제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필수 항목들이 다 차게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실행해라. 람다를 통해서 백엔드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다시 폴리를 보내주고 폴리가 그걸 읽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호텔에 예약이 완료되셨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러니까 이런 어떤 로직 자체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슬롯을 도출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호텔을 부킹하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어느 도시에 가십니까? 뉴욕이요. 뉴욕은 지금 얻어냈어요. 슬롯을 3개를 알아야 되는데 뉴욕을 얻어냈어요. 그러면 다음에 뉴욕만 알기 때문에 그럼 언제 가실 겁니까? 그러면 19일에 가고 싶어요. 19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언제까지 며칠 동안 머무르실 겁니까? 그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용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뉴욕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 말했어요. 그래요? 필요한 정보 다 말했는데 얘가 갑자기 그래서 언제 가실 겁니까? 하면 확 짜증이 나죠. 너 로봇이지? 바로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챗봇의 핵심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내가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 필수적인 그런 슬롯 값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하면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로직이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단순한 예시만 드리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대화의 흐름, 문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데 계속 이상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거나라고 하면 그 플로우, 약간 다이어그램을 짜놓을 수가 있어요. 언제 가십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 날씨 좋은가요? 막 물어본다든지 언제 가십니까? 날씨 좋은데요. 근데 이것도 마치 내가 원하는 슬롯 정보를 위해서 똑같은 말로 계속 물어보면 너 로봇이지? 이거 또 나와요.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아니라 언제 가십니까?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 하면 그래서 혹시 시상 날짜가 언제십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르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똑같은 말 계속 물어보면 좀 그 기분 나쁘잖아요. 조금 다른 식으로, 특히 이렇게 응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텐트 자체를 지금 하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개의 복합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그 챗봇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인텐트가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텐트에서 충분한 말이 들었으면 그 다음 인텐트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선택의 갈래에서 이쪽 인텐트 혹은 이쪽 인텐트가 다시 또 호출이 돼서 필요한 그 결과값들을 얻고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대화 관리의 측면인데 아까 좀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대화라고 해서 호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말 자체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묵었던 거기에 묵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데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상황이 부킹이 됐다. 이 사람이 로그인하고 이 사람이 이 인텐트를 호출했을 때는 이 사람 예전에 여기 부킹했는데 지난번 그 호텔 맞죠? 약간 그러면 기분 좋네. 날 알고 있네. 날 알아주네. 거기 맞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맞춤형의 그런 대화를 역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에러 처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인데 I want to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랬어요. 잘 못 들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 처리에서도 매번 다른 표현. 근데 이것도 역시 또 무한 루프로 계속 가면 이제 재미 없어집니다. 이 로봇도 맞구만.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이제 한 5번쯤 5가지의 구문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또 똑같이 그러면 미안한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전화해 주세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로직을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만 하면 사실 좀 불확실하죠. 내가 음성으로 예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예약이 잘 된 건지, 이게 내가 원하는 방 타입을 잘 말한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옵션
아메리카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면 뭐 그 카라멜 라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사실 같이 나옵니다. 음성과 이런 메시지 포맷으로 저희가 카드라는 것으로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커피 시키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어떤 커피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쫙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뭐요 가운데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관점에서는, 처리는 백엔드에서 보통은 람다를 통해서 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람다 말고 그냥 뭐 서버를 통해서 처리를 받도록 구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은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정말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만드신 다음에 저장하고 빌드, 퍼블리시를 하면 됩니다. 물론 빌드 단계에서는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옆에 창이 하나 딱 뜹니다. 그리고 뭐 UI를 통해서 손으로 직접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저희가 다 SK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징 플랫폼은 페이스북, 슬랙, 트와일로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터런스가 미스가 났다, 뭐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 에코를 혹시 써보신 분이 있으시면, 에코 뭐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네. 그 한국말 못하니까 영어로 하는데 말을 몇 번을 해서 간신히 알아들어요. 근데 그 에코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게 제대로 수행 안 됐고 한지가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얘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얘가 수행이 안 됐겠죠. 그런 정보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이면 사실은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네, 제가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앞에 조금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요 동영상을 한번 저랑 보시죠. I want a flat white and a banana bread warmed. Short. Double upside down macchiato half decaf with room and a splash of cream in a grande cup. 뭐 원래 커피 이렇게 안 시키시나요? Yes. 네. 이게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미국 쪽에서 그 알렉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클로즈드 베타로 한 1000명인가 한테만 지금 다운로드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올해 말에는 이제 전체 공개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도 사실은 앱은 있잖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하면은 뭐 별명 지정해 놓으면 무슨 뭐 사슴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쉽게 또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제가 요거를 똑같이는 아니고요. 커피봇 예시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그 커피봇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뭐 비단 렉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챗봇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고려를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어떤 역할 설정 및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챗봇을 원하는지 만들어야 될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 혹은 용도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서비스, 그 정보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물어보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며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쫙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컨버세이션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인텐트 슬롯을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대화에 의해서 대화가 뭐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필요한 인텐트와 슬롯은 이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타입을 어터런스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영어 단어로 이제 한글로 말을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어터런스를 많이 구성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해 놓으실수록 봇이 좀 더 똑똑해집니다. 인공지능이라며 뭐 그걸 일일이 다 적어놔야 되냐? 얘는 인공지능이긴 한데 엄청 똑똑하진 않아요. 알아서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그죠? 기본 그 데이터는 피딩을 해줘야 얘가 이 정도 문장인데 뭐가 좀 추가가 됐거나 아니면 이 정도 내가 정해놓은 문장에서 단어가 하나 빠져도 얘가 이걸 물어본 거구나라고 그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근데 완전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아서 얘가 뭐 그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터런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정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풀필먼트, 이제 백엔드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서비스와 연동을 할지 구성을 하시는 그런 단계가 이제 시나리오 정리나 상세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인텐트나 슬롯을 구성을 하시는 거죠. UI에서 막 딱딱딱딱. 사실 이 설계 단계가 어려운 거지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손으로 하고 그냥 쓰고 딱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빌드, 테스트, 그리고 퍼블리시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도 모바일 허브 같은 것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인증부터 시작해서 뭐 백엔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뷰에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배포를 하시는 그런 플로우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해볼 테스트가 이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그 비틀리로 제가 APK로만 올려놨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APK만 올려놨는데 지금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인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인가? 그거 체크박스 하시면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설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콘솔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지금 커피 봇이고요. 여기 지금 봇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이건 저는 커피 봇인데 사실 AWS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백엔드로 람다를 통해서 AWS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서버 켜져 있는 거 다 꺼 뭐 이런 식으로 큰일 나겠죠. 근데 갑자기 끄면 아무튼 지금 저는 커피봇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봇에 보니까 카페 오더 베버리지 인텐트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슬롯이라 함은 사용자의 입력값, 파라미터 값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터런스, 말하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I will like the beverage 뭐뭐뭐, can I get a 뭐뭐뭐 이런 것을 구성을 한 다음에요. 실제 프롬프트 어떤 메시지가 나갈지 이 슬롯을 얻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갈지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풀필먼트라고 해서 처리되는 백엔드 람다로 여기다 지금 카페 오더 커피라는 람다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람다를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이거는 심플한 거니까 그냥 그 들어온 메시지, 들어온 인풋값을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인데 오늘 시나리오에 의하면 아메리카노와 라떼만 지원돼요. 모카랑 라떼만 지원돼요. 다른 거는 주문 안 돼요. 근데 다른 걸 주문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람다로 구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우리 비즈니스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로직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버전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추가해야 돼 이런 버전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이걸 추가하신 다음에 그 버전에 맞는 것을 구성을 하시고 빌드를 누릅니다. 그럼 빌드를 쭉 누르시게 되면 빌드를 현재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버전들에 따라서 제가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네,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게 제대로 알아듣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오늘 커피 시키고 싶어요 그랬더니 미안한데 오늘은 모카랑 라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라떼라고만 딱 치니까 얘가 그냥 바로 알아듣죠.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원해요? 자, 제가 스몰이라고만 안 쳤고 앞에다가 I want to have라고 쳤어요. 그죠? 하지만 얘는 키워드를 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중에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문장을 읽은 다음에 스몰이네? 그냥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추가가 됐어요. 원래 이 부분은 안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상세한 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퍼블리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할 때는 별칭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바로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의 모바일 앱에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모바일 허브로 빼는 부분, 그리고 슬랙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모바일 허브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모바일 허브에서 바로 프로젝트 만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하고 한번 버킷이 꽉 찼네요. 네, 버킷이 100개 제한이 있는데 제가 버킷을 안 풀어놨네요. 네,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버세셔널 봇을 보시면 여기에서 인터그레이트 컨버세셔널 봇, 제가 이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임포트를 하면 저기에 만들어져 있는 봇 이름이 있고 그걸 임포트를 하면 여기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걸 빠르게 일단 테스트부터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오브젝트-C, 스위프트 이런 걸로 바로 원하시는 거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zip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zip 파일을 저희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냥 바로 임포트를 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바로 런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빌드를 해야 되고 런을 해서 이거를 바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터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거를 APK로 만들고 샘플 앱으로 만들고 나서 실제 저희 디바이스 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빨리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올리시면 되죠. 아까처럼 S3에 넣어두시든 뭘 하시든 요걸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요런 앱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요것도 켜놨는데 요건 제 핸드폰입니다. 제 핸드폰이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 나와요. 지금 마이 샘플 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키게 되면 제가 만든 방금 구성한 챗봇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스 투 보이스 데모 그리고 텍스트 투 텍스트 데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보이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I want to order coffee. 발음 좋죠? Sorry, can you please repeat that? 오해하지 마세요. I want to order coffee. Sorry, but I don't know what that means. Try saying, can I get a mocha? Can I get a mocha? We have three options, small, medium and large. Which one? Large, please. What size? Small, medium, large? 아니, 지금 그 마이크 울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We have three options, small, medium and large. Which one? Would you like that iced or hot? Order a small mocha. Is that right? Great. Your mocha will be available for pickup soon. Thanks for using CoffeeBot.
네, 다시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사람들 많은 데서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음성으로만 했는데 텍스트로 해보셔도 이 부분을 쉽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버지니아 리전에서만 지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거기 갔다 API 콜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갔다가 이제 폴리가 그걸 해석을 해서 음성이 지금 전달되는 건데 버지니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빠른 그런 퀄리티, 꽤 괜찮은 퀄리티로 지금 받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아직은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 이 부분도 추후에 금방 또 지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끝나시고 되면 저희 오늘 세션이 어떠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뭐 평가에다가 영어 더럽게 못하더라 뭐 이런 거 써주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